(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한파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죠? 언 땅에서 네. 넘어져서 생기는 낙상 사고. 아주 위험합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도 되게 조심하시고 계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에 살짝만 넘어져도 더 네. 크게 다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낙상을 좀 제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길이 많이 얼었잖아요. 네네.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먼저 유병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든든합니다. 서동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뢰인을 먼저 만나보죠. 네. 이민년 새해에도 열린 닥터집하고 상담소. 올해 첫 번째로 문을 두드린 의뢰인은 드디어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나 봐요. 지팡이를 짚고도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데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닥터 지바고를 찾은 그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닥터 지바고에 의뢰하러 온 노춘실입니다. 수심이 깊은 얼굴, 고민이 궁금해진다. 올해 나이로 64입니다. 그래. 전 처음에 보고 저는 70 훨씬 넘은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나이도 젊었구만 지팡이를 짚었다고 또 그런 소리도 하고, 제가 지팡이를 짚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에도 지팡이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지팡이 안 짚고 걸면은 넘어지기로도 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나요. 근데 뼈가 그렇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자칫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 외출 시 지팡이가 필수라는데 골절이 쉽게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걸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장님께서 회진하면서 제 몸 눌러보시더니 많이 부었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슨 병일까요? 그 검사를 하고 나니까 골다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뼈에 무리가 가고 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전체적으로 제가 골다공증이 온몸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심해요.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하게 떨어져 있던 골밀도 수치. 마이너스 3.0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골다공증. 원인이 뭘까?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 감소로 인하여 거기에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도둑처럼 찾아오는 게 뼈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다공증이. 거기에 만약에 골절이 되거나 하면은 잘 붙지도 않고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갱년기만으로도 힘든데. 그쵸. 착잡하고 허무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과거 누구보다 활동적이었던 노춘실 씨. 하지만 골다공증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데 무너져버린 의뢰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집안에서도 골다공증의 위협을 떨칠 수 없는 건 마찬가지. 혹시 생활하다가 넘어질까 봐 집안일을 포함해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한다는데 집에서 기어 다니시는 느낌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재료를 손질할 때도 바닥에서 하는데 근데 안 불편하세요? 이렇게 바닥에서 하면은? 불편해도 그걸 감수해야지요.
서 있어서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넘어져가지고 골절이가 되면은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때에도 의지할 곳을 찾는 그녀. 불을 사용하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다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또 넘어질까 봐. 가스레인지로 요리할 때에도 창틀에 몸을 기대야만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다는데 딱 보기에도 불편한 모습이다. 아니 기대서 하더라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힘들면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바꾸고 기대다가 의자에 좀 앉아 있거나 안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 깔고 바닥에 앉아서 쉬었다가 좀 한참 뒤에 또 다시 하고 그래요. 골다공증이 생긴 뒤로 무너진 일상. 행여 다칠까 집안에서조차 마음을 졸이는 일이 다반사다. 잠시 쉬는 순간마저도 예외가 아닌데 뼈가 약해진 이후 침대 대신 바닥에서 지낸다는 그녀. 내가 여기서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침대는 안 쓰세요? 내 주위에서 어떤 분은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고관절 수술한 분도 계시고 팔도 수술한 분이 계시고 제 지인분이 그래서 저는 아예 침대를 쓸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낙상에 대한 걱정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 방식을 바꾼 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교정을 받았거든요. 그 자고 나니까 여기 등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흉추 8번, 9번 다발성, 폐쇄성, 압박골절로 진단이 나왔고 4주 진단이 나왔어요. 듣기만 해도 되게 어려운 진단인 것 같은데 뭐죠? 척추뼈가 이제 네모난데 이제 납작하게 내려앉는 걸 압박골절이라고 하죠. 네. 너무 아프시겠다. 다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딱히 다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예. 말해도 아프지요. 웃어도 아프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꼼짝않고 로봇처럼 이렇게 누워만 지내야 했었어요. 그 몸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무튼 골다공증 있는 사람 조심하시고 특히 골다공증 심한 사람은 절대 교정 받는 거를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골절되기 때문에 제가 겪었기 때문에. 결국 골절 사고로 이어진 골다공증. 재골절을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좌식 생활을 하며 신체 활동도 줄어들고 결국 각종 대사 질환까지 생긴 상황. 뼈가 약해지면서 낙상과 골절에 대한 두려움은 커졌지만 예전의 뼈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희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그녀. 골다공증 있기 전에는 걸음도 잘 걷고 너무 빨라서 저보고 발발이라고 그랬어요.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의뢰인 노춘실 여사님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근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거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본인은 그 위험을 느끼고 사는데 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서서히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격히 진행됩니까? 느끼시기에는 다 갑자기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네네. 많지만 실제로는 뼈는 장기간 있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단단해 보이는 뼈도 그 사실은 이제 피부처럼 노화를 겪게 되거든요. 네. 다만 뼈는 이제 피부처럼 바로 뭐 주름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겉부터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늙기 시작하는데요. 네. 골다공증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제 정상에서 골다공증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듣기만 해도 좀 이제 무서워요. 정상인 뼈는 저렇게 속이 저렇게 촘촘했었는데 빡빡하고. 골 감소증이 되면서 구멍이 넓어지고 거기서 네. 더 진행하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저희 엄마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다공증 소견이 나온 거예요. 이제 좀 예방을 해라라는 좀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병원을 동해시에서 서울까지 다니시면서 계속 약을 지으시는데 지금 좀 괜찮아지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되네요. 사진을 그러네. 자료로 맞아요. 보니까. 저도 외할머니가 무릎에 골다공증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이거 보니까 너무 야. 근데 이걸 예후를 알 수가 없을까요? 미리 좀? 관절처럼 아프거나 네네. 아니면 뭐 피부에 뭐 주름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죠. 느끼면 예. 알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뼈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을 넘기 전에는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엄마도 몰랐었어요. 전혀. 그래서 안에서 뭐 부실해지기 시작한 뼈는 뭐 보통 느끼시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부러지기 때문에 어허.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거죠. 근데 이를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갱년기 이후에 생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갱년기가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너무 죄송하게 유빈 씨랑 지민 씨. 남자, 여자가 있으면 누가 더 골다공증에 취약할까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연서가 취약하겠죠. 죄송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에 더 높답니다. 갑자기 그만큼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유가 실제 여성에서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16배가 더 높고 그중에 높잖아. 95%는 50세 이상, 완경기, 폐경기, 이 갱년기 이후에 여성이 많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인 경우에 완경을 겪으면서 체내의 여성 호르몬 수치가 훅 떨어지면서 네. 실제로 이 뼈의 파괴와 재생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 10배나 많이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50세요? 50세부터. 10년밖에 안 남았어. 아, 얼마 안 남았어. 11년 남았어. 아, 그래서 괜찮을 거야. 60세 그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60세 이후에 골량이 30%가 소실되는 거예요. 네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릎에 골다공증을 네.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채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 게 정말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지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과자처럼 골다공증이 이제 속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면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네. 단순하게 뚝 부러지는 골절이 아니라 뼈가 으스러지면서 네, 부러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척추나 고관절부에 골절이 되면은 이렇게 뭐 조각조각 부서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맞춰내기도 힘들고 회복도 더디기 마련이고 그리고 붙더라도 재골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뼈 조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나도 모르게 합병증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골다공증이라는 게 단순 골절, 뚝 부러지는 거하고는 뭐 개념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사실 무섭다 저거 보니까. 골다공증, 골절 이런 생각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낙상이에요. 낙상. 낙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큰 뼈, ong덩이, 고관절, 여기 뼈가 골절이 되신 분들 네. 통계적으로 40% 이상은 도움 없이 걸으실 수가 없고요. 약 4분의 1, 24% 정도는 네.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뼈가 부러지게 되면 당연히 그 혈관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점점 골밀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뼈 안에 있는 칼슘이나 미네랄들이 혈관을 통해서 다니게 되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심혈관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초음파나 해보면 혈관에 보고 칼슘 하얀 게 꼈습니다 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혈관에 석회가 진행되게 되면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허, 아이고. 또 흥미도 있지만 또 무서운 연구 결과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여성을 6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네네. 네. 골밀도가 저하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걸 확인했어요. 이거의 연관성은 칼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즉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분들이 네. 인지력이 떨어진 게 확인됐다. 네네.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분 중에서 치매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닥터팀의 지민 씨가 나서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죠. 공포네, 공포. 오늘 만나뵐 분은요. 네. 뼈를 아주 탄탄하게 채우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그 비법 궁금하시죠? 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닥터팀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이곳. 축구를 하실 정도로 지금 튼튼하신 건강하신 은평구에 사시는 와, 어머니 기술이 되게 대단하신데요?
저희가 골다공증 극복한 주소연 씨 찾아왔는데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소연입니다. 축구선수 지서연도 울고 갈 건강한 뼈를 자랑하는 주소연 씨. 어머니 근데 이렇게 집에서 공놀이 좀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밑에 사람 없을 때만 살짝 조금씩 해요. 평소 공놀이를 하며 하체 운동을 한다는데 현란한 발기술을 보니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자, 또 뭔가를 갖고 나오시는데 갑자기 지팡이는 왜 가져온 걸까요? 어머니 이거 지팡이 아니에요? 네, 창피하지만 이렇게 지팡이를 짚을 만큼 50대 중반에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한때 지팡이가 필수였다는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갱년기 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를 받으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다고 빨리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주소연 씨의 허리뼈 골밀도는 마이너스 3.5로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된 상황. 어느 날 내려가다 계단을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이 발등이 그냥 그냥 이렇게 확 접쳐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크게 많이 다쳤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발을 보니 금방 이렇게 부어올라요. 역시나 발등인데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조금만 넘어져도 이렇게 뼈가 상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골다공증을 극복하며 골밀도도 매년 체크했다는데 과연 현재 상태는? 과거 허리 기준 골밀도 마이너스 3.5에서 5년 만에 마이너스 1.7로 회복됐다. 제가 골다공증을 극복한 비법은 바로 이것을 잡아라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모두 잡은 그녀의 비법 대공개. 먼저 걸음에 그 비법이 있다는데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뒤꿈치 들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니죠. 골다공증을 극복한 비법이 바로 균형입니다. 골다공증 첫 번째 비법, 전신 균형을 잡아라. 발레하는 분들이 저렇게 걸어서 균형 감각을 기르신대요. 그래서 발레 걸음걸이로. 제가 골다공증 때문에 낙상사고를 당한 후에 우리 나이엔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의 균형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앞꿈치로 걸으면 종아리도 단련되고 걸을 때 힘이 생겨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본격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알려준다는데 뼛속 균형을 채워주는 발레리나 운동. 양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5초 버틴 후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에 좀 어려우시면 저렇게 도구나 이렇게 의지할 곳을 좀 찾으신 후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동작인데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균형이 잘 잡혀서 잘 안 넘어지게 됩니다. 운동 후에는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한다. 68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유연함을 자랑하는 주소연 씨. 자, 스트레칭 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저보다 유연하신데요?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허리 근육 강화를 시켜주고 허리 유연성도 길러져서 이 좀 힘들긴 한데 이제는 좀 잘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요. 담당 PD의 호기로운 도전. 못하면 말하고 그렇게 목을 들어요. 목을. 앞가슴을 들어. 앞가슴을. 진짜. 잡긴 잡았다. 근데 이게 본전도 못 건졌다. 내 나이에 이런 동작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뼈가 튼튼해야 하고 허리도 유연해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그래도 병원에 안 가고 잘 살잖아요. 두 번째 비법 공개를 위해 주방으로 향한 주소연 씨. 냉장고에서 꺼낸 비장의 무기는? 자, 두 번째 비법 나갑니다. 또 있습니까? There she is.
이것으로 칼슘을 채워라. 과연 이것은? 피디님,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멸치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생선이 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치로 멸치보다 끝납니다. 꽁치? 꽁치, 칼치. 칼치, 김치. 귀치요? 탈락, 탈락, 탈락. 조금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정답이 안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안 나왔어요. 치로 끝나는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좋지? 여러분, 나 좋지? 나 좋지? 나도 너 좋지? 하지만 오늘의 너무 좋지. 오늘의 식단은 이겁니다. 정답은 우리가 다 아는 뱅어포? 어머니 근데 이거 뱅어포 아니에요? 네, 요즘 뱅어가 안 잡혀서 실치로 뱅어포를 만든답니다. 실치? 실치. 실치입니다. 실치. 네. 실치가 멸치보다 크기는 작아도 칼슘이 더 풍부해요. 작은 고추가 맵다. 멸치보다 크기는 작아도 칼슘 함량은 높은 실치. 이러한 실치를 더 똑똑하게 먹는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는데 바로 칼슘 짝꿍 아몬드와 함께 요리하는 것. 아몬드도 뼈에 좋고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볶으면 좋아요. 함께. 뼈 건강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두 번째 재료는 겨울철 칼슘왕 시래기. 시래기가 겨울이 제철이잖아요. 이 시래기가 칼슘과 철분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제철에 나는 칼슘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고 있는 거죠. 이번엔 무와 표고버섯을 손질하는데 여기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다. 이것들과 시래기를 한데 넣어 영양 가득 시래기밥을 지어준다. 마지막으로 채소 샐러드까지. 소스를 선택할 때도 뼈 건강을 생각한다고. 저는 샐러드 먹을 때도 참깨 소스를 사용해서 먹거든요. 참깨가 칼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뼛속 균형 잡아주는 그녀의 건강밥상 완성. 칼슘 식단. 시래기에 실치에 샐러드에. 칼슘이 풍부한 뱅어포 볶음 먼저 한 입 먹어보는데 참깨 소스 뿌린 샐러드도 먹으며 역시나 칼슘 보충. 균형 있는 뼈 건강을 위한 그녀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운동과 식습관으로 뼛속 균형을 키우면서 저처럼 뼈 건강을 지키세요. 아니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네. 저번에 표정만 봐도 건강한 게 보여지는데 자 닥터팀의 솔루션은 그러니까 뼛속을 네. 채워서 균형을 되찾아라. 그거죠? 그렇죠. 균형 감각이 없으면은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구멍난 뼈를 채워서 균형을 되찾으면 뼈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멸치보다 더 좋은 칼슘이 많은 생선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큰 생선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참치, 뭐 작은 고추가 꽁치. 매워요. 크다고 다 좋은 게 근데 아니라. 이제 실치가 나와서 네. 정말 실치가 그렇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일부러 저도 틀리려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네. 사실 이 실치는 크기가 작아도 칼슘의 함량은 정말 알찹니다. 잡멸치 15g당 칼슘의 함유량이 93mg인데요. 실제로 이 실치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먹는 뱅어포 기준으로 15g이 147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양질의 칼슘을 섭취하면 네. 뼈 건강에 좋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진짜 주인공 북에서 시래기, 무, 표고버섯. 우와, 그 참깨까지 해서 그냥 침이 나오는데 이거는 칼슘뿐만 아니라 네. 칼슘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예. 왜 이렇게 잘하니? 원 자화자찬은 또 처음 보네 또. 저 예. 근데 약간 개그맨 선배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약간 그러니까 조서연 씨는 같은 칼슘을 먹더라도 정말 똑똑하게 드십니다. 그렇죠. 근데 먹는 것만 이렇게 똑똑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주소연 주부님처럼 아까 했던 그런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균형을 잡는 운동법도 네네. 낙상 예방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 준비를 뭘까요? 지금이 아, 진미 씨가 직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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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가운데 그거 서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봐요. 어디 봅시다. 자, 어르신들은요, 네. 옆에 의자나 좀 잡을 곳을 좀 지탱을 하시고, 네. 네. 자, 이렇게
양 팔을 펴고 의자를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이렇게 버텨주세요. 그게 가능하네. 나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떠네. 너무 잘하네. 가능하네. 이렇게 하고요. 10초간 예. 버티고 다리를 이대로 뒤로 이렇게 뻗어서 또 10초간 이렇게 버텨주세요. 버텨주시고 외발 상태로. 네, 좀 많이 힘드네요. 괜찮아요. 뭐. 바람 불어서 그래요. 네. 바람이요? 갑자기요?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 그랬지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아가시는 양발을 이런 식으로 양발을 반대로. 10초간 이렇게 두 번 다 해주시고 10회, 15회를 반복해 주시면은 균형 예, 감각이 알겠습니다. 늘어나실 겁니다. 정형외과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좋은 운동일까요? 사실 이 운동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낙상 예방에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 이제 질문들을 하시면 예. 저희가 이제 자주 흔하게 권하는 운동입니다.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낙상이 예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한발서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이제 네. 척추부터 뭐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적절한 강도로 자극해서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리의 균형과 이제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예. 또한 그 다리를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 엉덩이 근육도 발달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네. 어쩐지.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데 좋은 운동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기 전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병들이 미리. 다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그쵸. 낫죠. 이번엔 지바고팀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그 박정아 언니 맞으신가요? 네, 박정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뼈 건강을 되찾았다는 박정아 씨. 제가 지금 집안일을 하던 중이라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청소하시는데 굉장히 가뿐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 번쩍번쩍 물건을 드시고. 베테랑 주부 포스를 풍기며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데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이렇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무거운 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뚝 소리가 나더라고. 아이고. 허리를 쓰셨구나. 예.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옮기다 갑작스럽게 느낀 허리 통증. 과연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요추 4번이 골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자리가 골다공증이 최고로 심한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마이너스 5.5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게 골절이 되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요추가 골절된 것. 저희 위 아래쪽에 뼈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뼈가 내려앉으면서 뭐 오히려 그냥 보면 뼈가 더 짙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뼈가 주저앉아서 납작해지면서 합쳐진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착시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약한 부위인 거죠. 어머. 수술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어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수술을 하면 그 자리가 완전 으스러진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술을 받았어요. 12번이나. 저는 갱년기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남들은 나이가 들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모두 뼈로 오더라고요. 원래 진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네요. 등산을 좋아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야외 활동을 즐겨할 정도로 활기찬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골다공증은 충격이었다. 놀랬죠. 엄청 놀랬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6개월간 헬스에 타고 다녀야 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우 정말 이대로 있으면 내가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골다공증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노력으로 이렇게 극복이 되네요. 그 비법을 제가 이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골다공증 극복 비법은 무엇일까? 먼저 밖으로 나갔는데 걷기 운동이 한창인 박정아 주부. 그런데 자세가 심상찮아 보인다. 지금 걷는 게 보면 조금 뛰게 하신 것 같으세요. 저 걷는 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뼈 건강에 좋다는 스님 걸음이에요. 뼈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잘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뒷짐을 딱 쥐고 걸으면 허리가 꼿꼿해지고 자세가 바르게 돼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한 결과 뼈 건강을 회복한 박정아 씨. 여기 좀 한번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성경이 너무 좋죠. 여기 내가 날마다 오는데 저기 참 이쁘죠. 특히 밤에 보면 동대문 쪽의 불빛이 뭐 아주 환상입니다. 아침마다 오면 여기를 탁 먼저 여기 딱 와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요. 뼈를 튼튼하게 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여기 올라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자신만의 노력으로 뼈 건강을 되찾은 후 새삼 일상의 기쁨도 다시 느끼게 됐다고. 기쁨을 누리다 말고 그녀가 갑자기 하는 것은 주먹으로 온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는 이유가 뭘까? 골 때리는 운동하고 있어요. 골 때리는 운동이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골에 자극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 뼈에 강도가 생긴대요. 그래서 걷다가 중간중간에 뼈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적절한 자극에 가해지지 않으면은 뼈는 끊임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극을 계속 가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적당한 강도로 뼈를 자극해주면 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열심히 뼈를 때린다. 때리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뼈를 자극하는데 이런 운동 덕분에 뼈를 단단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하니까 내 뼈가 아주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다시 돌아온 집. 뼈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그녀. 이것은 무? 무로 이제 반찬 만드시는 거예요? 반찬 만드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잘 씻은 무를 채 썰어주는데 이걸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네? 말리는 기계인데? 또? 아, 알겠어요. 물을 말려서 무말랭이를 해 먹어요.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먼저 건조기에 채 썬 무를 잘 말려준다. 오, 잘 말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하루 건조기에다가만 말리면 안 돼요. 이건 이 정도 말려서 이제 옥상에 햇볕에다가 말리러 가야 돼요. 이제 2차로 햇볕에 햇살을 받아야지. 그쵸, 그쵸. 네. 1차로 건조기에서 무를 잘 말렸다면 2차로 햇빛에서 바싹 말려주는데 이렇게 두 번 말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사람도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 좋듯이 이 우리 채소나 이 무도 햇볕을 받아야지만 비타민 D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려요. 박정아 씨가 정성을 다해 잘 말린 무말랭이. 과연 어떻게 먹는지도 궁금한데? 볶은 것은 무말랭이 차로 먹고 이렇게 안 볶은 것은 무말랭이 반찬으로 해 먹어요. 무슨 맛일까? 달달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무말랭이로 차를 우려내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시는데 잠깐의 여유까지 느낄 수가 있다. 밥 먹기 전에 무말랭이 차를 마시면 참 속도 따뜻해지고 향도 좋고 밥맛도 나고 너무 좋아요. 뼈도 지키고 속도 지키는 그녀만의 비법. 하지만 그 비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정아 씨는 이것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먹는다는데? 쌈 싸먹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별도로 해먹는 게 있어요. 그게 무언가 했더니 바로 상추를 살짝 익혀 먹는 박정아 씨. 상추 익히는 건 처음 보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요? 원래 상추쌈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 생쌈으로 먹지 않고 이게 약간 기름 두르지 않는 후라이팬에 약간 익혀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칼슘 같은 영양분이 잘 흡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뼈에 좋은 음식과 요리법을 공부하며 이 상추처럼 자신만의 비법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그녀가 챙겨 먹는 반찬도 다 뼈 건강을 위한 거라고. 우와, 너무 푸짐하게 드시는데? 야. 멸치, 칼슘 많은 거 아시죠? 달걀, 단백질 많고요. 두부도 마찬가지고요. 뼈에 좋다는 반찬을 빠뜨리지 않고 때때마다 먹어요. 이런 반찬들만 꼭 빠뜨리지 않고 먹어도 뼈에 아주 좋거든요. 박정아 씨의 뼈 건강 지키는 푸짐한 한상 차림 완성. 평소 즐겨 먹는다는 익힌 상추도 한입하고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는 칼슘이 풍부한 반찬들도 골고루 먹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것도 다 뼈를 위한 일이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반찬을 넣고 먹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파 보니까 이렇게 안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식으로 뼈에 필요한 영양소를 꼭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골다공증 극복을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방법이 남았다. 뭘 또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닥터 지바고를 위해 특별히 공개한다는 이것. 반짝반짝 금빛을 띠는 이 가루의 정체는? 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MVP예요.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박정아 씨가 하루에 한 번 꼭 챙겨 먹는다는 MVP 가루. 금빛을 띠는 MVP를 꾸준히 섭취한 덕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데 과연 이 MVP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 저 박정아 주부님이 드시는 MVP요? MVP는 어떤 건가요? 네, MV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인데요. 우유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알칼리성의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뼈는 평생 지속적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네. 균형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때 뼈를 파괴하는 쪽의 세포를 파골 세포라고 하고 그 뼈를 다시 형성하는 세포를 조골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젊을 때는 균형을 잘 유지해서 튼튼한 뼈를 유지하지만 노화나 아니면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 균형이 깨지면서 뼈의 형성 세포보다 뼈 파괴하는 파골 세포가 더 기능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병이 골다공증이에요. 그런데 이 MVP는 뼈의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섭취하면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골다공증 검사한 그 증명서예요. 그동안 골다공증을 극복하며 꾸준히 검사해온 결과들을 보여주겠다는 박정아 씨. 이번 올해까지 찍은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빴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봐.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검사 당시 하위권에 있던 수치가 1년 후 평균에 가까워지더니 그 이후엔 점점 평균 수치를 회복. 현재는 골밀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정도로 건강해졌다. 선생님이 너무 저한테 감사하대.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극복을 너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잘 챙기시면서 골다공증 극복하세요. 아이고, 아니 무엇보다도 네. 축하합니다. 그죠? 네. 회복된 게. 네. 자, 그러니까 지바고 팀의 솔루션은 뼈를 적당히 자극하면서 뼈를 채우는 식품을 챙겨 먹어라. 그거죠? 네, 정확합니다. 뼈를 이렇게 적당히 자극해주고 뼈 속을 꽉꽉 채우면 텅 빈 뼈를 알차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MVP가 그러니까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 네. 뼈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MVP는 뼈 파괴를 억제해서 뼈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네. 그 어떤 한 연구에서 이제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긴 그 토끼의 뼈 세포에 MVP를 투여했더니 파골 세포, 아까 뼈를 파괴한다는 파골 세포는 억제되고 조골 세포는 강화돼서 뼈의 구멍 수와 크기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꼭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적용한 연구도 있는데요. 평균 21세 성인 여성, 젊은 여성들이죠. 네. 젊은 성인 여성에게 6개월 동안 MVP 4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허리에 있는 요추의 골밀도의 증가 정도가 드시지 않은 경우보다는 12배나 더 높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야, 21살 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근데 이게 MBP가 우유에서 추출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유를 되게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지만 네. 같은 팀이 설명했을 때 더 얄미운 법이기 때문에 유병욱 선생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뭐 신중하게 얘기해. 아니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 말씀드리면 언니 오늘 어깨 너무 올라가셨어요. 나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이 MBP는 우유 안에 네. 0.005%만 들어있는 극소량의 물질이 굉장히 귀하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유만 마셔서 채우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MBP 40mg을 우유로 채운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우유팩 200ml짜리 있잖아요. 네, 네. 200ml짜리. 요걸로 한 130개 정도 드시면 돼요. 매일. 젖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언니 어떻게 한 숟가락 드실래요? 130잔 드실래요? 한 숟갈 먹고 싶지만 괜히 물어봤네요. 먹다 치겠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도 키 크겠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 식품을 먹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 실제로 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칼슘제를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과한 칼슘의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신의 의사 지견도 있었습니다. 네네. 칼슘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그렇죠.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뼈는 아까 우리 원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인, 마그네슘, 다양한 유기질이 혼합된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식품을 섭취해야 돼. 뼈 생성에 도움이 되는 것과 또 뼈의 생성과 파괴의 균형을 맞춰주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만 섭취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예. 뼈에 칼슘과 골격 무기질이 붙으려면은 접착제가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MBP가 이 성분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요. 평균 21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MBP 40mg을 섭취하게 했던 그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에서 오스테오칼신 성분도 MBP를 섭취하는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오늘의 의뢰인. 그녀를 위한 닥터 지바고의 맞춤 솔루션은? 자, 두 분 의뢰인을 위해서 솔루션을 발표해 주시죠. 네, 전신의 균형을 잡아 낙상의 위험에서 뼈를 지켜라입니다. 좋습니다. 뼈를 자극하고 텅 빈 뼈를 MBP와 같은 식품으로 채우십시오. 네, 좋습니다. 뭐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MBP가 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죠? 되죠. 됐죠? 예. 그 MBP는 이제 뼈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이제 뼈가 단단한 정도를 말하는 골 강도가 있는데요. 네. 그 MBP가 뼈의 아까 파괴 지표를 감소시키고 또 골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 21세 젊은 여성이 아니라 65세 이상 이제 폐경기가 지난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년 동안 한 그룹에만 이제 MBP를 섭취하게 하고 대조군에서는 이제 섭취하지 않게 했더니 그 섭취한 군에서는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뼈 파괴 지표는 이제 유의하게 감소했고 골 강도는 1.5%가 증가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아니 MBP가 아무리 좋아도 또 섭취할 때 그냥 아까 말씀하셨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닌데 주의사항이 있겠죠? 이 MBP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40mg인데요. 네. 우유에서 추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알러지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임신부, 수유부,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께서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 잘 실천하셔서 뭐 뼈 건강뿐만 아니라 뭐 전신이 다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뢰인 노춘실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뼈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부터 식습관까지 닥터팀 지바고팀의 맞춤 솔루션을 전달했다. 먼저 전신의 균형을 잡아줄 발레리나 운동법부터 따라해보는데 의자의 의지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의뢰인.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이 운동으로서도 뼈가 단련된다고 해서 저한테는 맞는 운동 같아요. 뼈에 도움되는 식품 섭취도 잊지 않는데 뼈의 균형과 건강까지 되찾아줄 맞춤 밥상.
구멍난 뼈를 채울 수 있게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먹기로 다짐했다. 식후에 뼈 건강을 위한 MVP까지 챙겨 먹는 노춘실 씨. 앞으로도 뼈에 좋은 음식 섭취와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고. 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랑 건강식품 꾸준히 열심히 챙겨 먹고 골다공증 극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출연할게요.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몸속 시한폭탄, 심뇌혈관 질환. 시간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예방만이 살 길이다. 겨울철 혈관 건강 지키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닥터 지바고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 닥터 지바고와 함께 건강 챙기시고요. 호랑이 기운 받아서 올해도 건강해지세요. 2022년도도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셔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닥터 지바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